금융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위기의 징조들. 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2008년을 돌아보는 이유. 2008년 경제위기는 전형적인 금융공황이자 신뢰위기. 당연한 말이지만 대공황 같은 금융위기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혼란들은 자체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된다.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금융시장은 평소와 같은 일상이 지속되도록 금세 상황을 조정한다.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닥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위반자들이 나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기업이 유동성을 필요로 할 때 대출을 해준다거나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일상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한다. 극심한 혼란과 손실이 나타나고 금융 시스템과 전체 경제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통제 불가능한 심각한 위기가 빚어지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그러한 참사는 대공황 이후 7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2008년 그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연속으로 재임한 두 대통령 및 의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재무부, 부처별 공무원 등 수천 명의 관계자가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처해야만 했다. 당시 우리 셋은 금융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부 관계자들의 총괄 책임자였다. 앤 버냉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고 헨리 폴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다. 티머시 가이트너는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냈고 이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구제 대상 및 빈민이 넘쳐났던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미국 경제를 유례없이 심각한 불황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용을 마비시키고 세계 금융을 초토화시켰다. 우리는 이런 대규모 금융 참사에 맞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제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또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재무부, 기타 기관의 관료들과 함께 엄청난 물량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긴급 구제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정책 당국은 초기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였으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비전통적인 방식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가용 가능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여 주요 기업들을 위해 구제금융과 중요한 대출 시장에 대한 정부 보증을 실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에 우리는 의회를 설득해 수천억 달러의 자본을 민간 금융기관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국과 전 세계 우수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끝에 신용시장의 정책과 자산가치의 붕괴로 인해 경제 전체가 금색이 들어 두 번째 대공황에 진입하기 직전에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하락을 겪었으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통화 부양책과 재정 부양책을 동원해야만 했다. 2008년 경제위기는 전형적인 금융공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공황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금융시장을 괴롭혀온 위기와 대규모 환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비록 금융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같은 지원책이 동원되었지만 금융공황의 피해가 비단 금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은행가나 투자자가 아닌 평범한 미국인들도 신용대출 제도를 활용해 차와 주택을 구매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사업을 성장시킨다. 따라서 신용제도를 훼손시키는 금융위기는 금융 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피해를 주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미국 국민들은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개입한 것에 대해 월가를 위한 구제금융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정부의 목표는 줄곧 금융 붕괴 여파로부터 미국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설령 금융위기를 촉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더라도 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되돌아보고 향후 일어날 위기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당시의 경험을 이미 회고록으로 남겼지만 함께 해결한 일들과 그를 통해 배운 점들, 그리고 금융위기 해결 지침을 마련하는 데 바탕이 된 이론과 이를 실행한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르다. 심지어 금융위기 전에는 잘 모르는 사이였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과적으로 협력할 방법을 찾아냈고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은 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의 상황을 자료로 남겨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때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 전문가들이 그 폐해로부터 경제를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08년 경제위기는 왜 발생했을까? 2008년 경제위기는 왜 발생했으며 어째서 그토록 피해가 컸던 것일까? 다시 말하자면 2008년 경제위기는 전형적인 금융공황인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 즉 모기지 대출에 대한 신뢰 위기에서 촉발된 대규모 환매 사태였다.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경우 신용버블, 즉 과도한 차입 때문에 촉발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위험하게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필요 자금을 대부분 대출로 조달했다. 게다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은 더욱 증폭됐다. 첫째, 기존 은행 시스템의 규제와 보호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에게 너무 많은 위험이 전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작은 위기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단기 대출 형태로 너무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취약성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바로 미국 금융규제 기관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나뉘어 있는 점, 규제 당국과 기관들이 뒤엉켜 있는 점,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과 급격한 금융혁신에 발맞추는 데 실패한 규제 등이다. 그리고 금융혁신 중 하나로 꼽히는 유동화 증권이 기초자산인 모기지 자산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공포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공포로 전이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 월가가 모기지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해 복잡한 금융 상품에 편입시켰는데 현대 금융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이 금융 상품들이 위기를 더욱 부추긴 측면이 있다. 금융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안정세를 보여왔고 주택가격이 무한정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월가와 워싱턴 정가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마저 심각한 금융위기는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치부했던 경기 호황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가격 버블이 터지자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MBS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투매가 발생했다. 이는 마진콜로 이어졌으며 이런 상황은 또 다른 투매와 마진콜을 촉발했다. 금융공황은 신용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경제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른 실직과 부동산 담보 압류로 금융제도는 결국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금융공포와 경제적 고통의 악순환은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던 당시 상황은 과정에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2008년 9월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크고 놀라운 정부 개입인 거대 모기지 기업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의 갑작스런 국위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메릴 린치 증권의 몰락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수 합병,
리먼 브라더스보다 더 큰 규모의 파산이 될 수 있었던 보험회사 AIG를 구제하기 위한 850억 달러의 정부 구제금융. 미국 역사상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은행들 중 가장 큰 규모의 두 은행, 와코비아와 워싱턴 뮤추얼은행 파산. 현대월가와 동일시되는 투자은행 비즈니스 모델의 멸종. 머니마켓 펀드에 대해 3조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초의 정부 보증. 기업어음에 대한 1조 달러의 추가 보증. 전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7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법안이 거부되고 나서 시장이 급락한 후 의회 승인. 이 모든 일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일어났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단지 몇 주 사이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나야 했을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다. 초기의 연준의 힘은 이 같은 공황 상태를 멈추기에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연준이 일반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었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를 설득해 결국 연준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게 만들어 공황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인 환매에 나선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덕분에 양당의 당파 싸움이 치열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심이 큰 상황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집행부는 공무원들, 양당 지도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초당파적 공조에 나서 수세대 만에 맞닥뜨린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극복해냈다. 우리는 모두 자유시장의 힘을 믿었지만 본인들의 무책임한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가와 투자자까지 구제해주고 싶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는 금융 지원을 받는 회사에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다.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실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량한 금융기관까지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이 너무 엄격하면 우량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시장의 자율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그리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은 전면적인 금융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오로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금융 붕괴가 발생하면 불황의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즉, 기업이 도산하여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꿈을 펼칠 수 없게 된다. 사실 2008년 금융 쇼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공황 이전에 있었던 금융 쇼크들보다 피해가 심각했다. 금융위기 초기에 발생한 경제 충격도 마찬가지로 심각했다. 금융시장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일련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해 연말까지 미국에선 매월 7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일컬어질 만큼의 경제 위축은 2009년 6월에 끝났다. 이후 이어진 경기 회복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빠른 경제 회복 속도는 미국에서 이전에 나타난 금융위기들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선진국들의 회복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이다. 미국 주식시장과 노동시장, 주택시장 모두 밑바닥에서 반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많은 전문가가 당시 우리가 도입한 전략이 종국에는 초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재정 파탄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실한 은행들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구제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조 달러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과 달리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금융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금융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미국 가게들, 광범위한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정치 시스템에 치명적이고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겼다.
미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통합적이고 강력한 구조 노력을 펼치지 않았으면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과거의 교훈으로 위기의 징후를 찾아라.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안전해진 걸까? 미국 정부 및 세계 각국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위기 재앙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개혁안을 입법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하고 부채 비율은 더 적어지고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해서 취약한 단기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 요약하면 현재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과 법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불이 나지 않는 건물이 없는 것처럼 금융위기에 대한 완벽한 예방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민간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반발이 심하다. 이에 정치권은 향후 구조의 금융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금융위기 관리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해왔다. 현실적으로 정책 당국자의 권한 제한은 아무리 선의의 의도에서 시도했더라도 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는 당연히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제금융을 금지한다는 입법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제로 구제금융 상황을 막을 거라는 믿음은 강력하지만 위험한 착각이다. 구제금융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하고 이해할 만하다. 비록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일자리 또는 집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막지는 못했지만 공황을 멈추게 하고 무너진 금융제도를 수습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에 일조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미국이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갖춰서 이전보다는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바랄 뿐이다. 2008년 금융위기의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금융위기 초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도구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금융위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과거에 비해 적고 부여된 권한도 과거에 비해 약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 경우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금융정책 당국은 위기가 이미 시작되어 확산되는 와중에 위기 해결 수단들을 보강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다음 위기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춰놓기를 바란다. 제임스 볼드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위기는 결국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의 금융위기를 재조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확산되었고 그 피해가 왜 그렇게 심각해졌으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정책들이 잘 작동했는지 어떤 정책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말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시스템 붕괴에서 얻은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위기는 비슷한 패턴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미리 경고의 징후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준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 있는 금융기관이 특히 단기 금융을 이용해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이 있다.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인간의 능력에 겸손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시스템에서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다봐야 한다는 면에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게다가 금융위기는 강물이 바위를 돌아서 흐르듯 규제 장벽을 피해 옮겨다니는 경향이 있다. 금융공황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시장에 대한 과신이나 혼란을 피할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금융위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결국 한 번은 죽는 것처럼 금융위기도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금융위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예술과 과학에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다.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위기 초기에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시장에서 부실 기업이 부도가 나도록 그냥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정책 위반자들은 시장에서 돌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대형은행이 문제 상황에 처한 것이 대재앙의 전조인 것처럼 그들을 막아서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 빨리 대응하면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위험한 투자에 나섰더라도 그 결과 절대로 나쁜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된다. 이는 훨씬 더 무책임한 투기를 조장하고 미래에 발생할 위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기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진다면 소극적 대처는 과잉 대응보다 훨씬 위험하고 늑장 대응은 신속한 조기 대응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어정쩡한 대처는 단순히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특정 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령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일이 있더라도 위기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보다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황 상태에 빠지면 정책 위반자들은 정치적 영향, 이념적 신념, 그들이 과거에 했던 말이나 약속에 얽매이지 말고 모두 힘을 모아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제금융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 침체는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다. 위기에 대처하는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들을 소개할 수는 있다. 향후 발생할 위기에 최초로 대응할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가 AIG는 구제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하지 못했던 이유와 위기가 종식된 뒤에 월가 대형 은행들을 해체하지 않은 이유 등 우리가 실행했던 결정에 대해 남아있는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다룰 것이다. 아울러 전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경기 부양 프로그램과 금융 시스템 안정책을 병행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기존 상업은행은 아니지만 금융 시스템에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 등 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그 밖의 교훈들도 논의해 볼 것이다. 금융전쟁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재무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의 경험 있고 헌신적이며 경쟁적이기보다 협력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갖춰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과거 금융개혁의 한계와 능력을 검토하고 그 제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볼 것이다. 비록 우리 셋 중에 정치인은 없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치권과 관련 어떤 부분이 우리를 좌절시켰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정책 결정에 관한 정치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입장이다. 역사상 매우 위험한 순간에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둘 다 대중에게는 인기를 얻기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금융제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정치적 용기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의회에 불만이 있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등 입법부의 리더 등은 정치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을 국유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야 할 때 한데 뭉쳤다. 이 조치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양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금융위기 마지막에 입법된 중요한 법인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는 공공기관의 신뢰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지만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부 산하의 모든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함께 일하면 그 어떤 위기라도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미국인이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성공적이라거나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 역시 이해한다.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일관성 없고 엉망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종 그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매뉴얼을 따랐지만 현대 금융제도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많은 실험과 확장된 해석을 적용해야만 했다. 초기에 미흡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금융위기와 맞서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뒤 더 강력한 정책 도구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써야만 했다. 또한 대중이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다른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했다. 미래에 닥쳐올 금융위기는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들을 고백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